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앤드류 휴버만 루틴, 이게 요새 유행이래요, 북미에서. 여기 북미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유행이라고 하는데, 대충 뭐 어떤 거냐면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데 앤드류 휴버만이 좋다고 한 이 생활의 지혜 같은 거를 잘 인생에 적용해서 하는 루틴을 말하는 건데, 찬물 샤워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 햇볕도 쬐고 아침에 또 간헐적 단식도 하고 소금도 뭐 조금씩 중간에 먹고 그리고 또 잘 쉬고 뭐 이런 건데, 이런 루틴을 반복하면은 게으르고 건강하지 못하고 늘어져 있던 나를 건강하고 생산성 있게 바꿔주고 효율성 있고 에너지 있게 살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거죠. 이걸 뭐 30일 동안 해가지고 챌린지 해가지고 올리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30일만 해서도 많이 변했다고들 말합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앤드류 휴버만 루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찬물 샤워도 하고 있고 명상도 하고 있고 뭐 햇빛 쬐러도 자주 나가고 간헐적 단식도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아침은 그냥 안 먹으니까, 요즘은 뭐 그런 사람 많죠. 아침 그냥 안 먹으면 그게 간헐적 단식이니까. 그리고 또 앤드류 휴버만이 강력하게 추천했던 인텐스 브리딩, 호흡 운동, 호흡 훈련이라고 해야 되겠죠. 위모프 호흡법도 있을 수 있고 투머 브리드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죠. 뭐 쿤달리니 요가도 이런 거 일종이고, 크리아 요가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거죠. 호흡을 많이 이용해서 내 몸을 바꾸거나 어떤 나의 정신, 육체, 영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니까, 한 달만 해도 엄청난 뭐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이게 왜 그렇게 좋은지 이런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요. 실제로 어떤 점이 바뀌었냐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바뀌었다. 너무 많아서 다음엔 아예 이건 따로 얘기해 볼 거예요. 뭐 찬물 샤워랑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내가 변했던 거,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변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따로 얘기할 거고, 이런 것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앤드류 휴버만 루틴 중에서도 오늘은 찬물 샤워, 명상, 호흡 운동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찬물 샤워, 명상, 호흡 운동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난이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무슨 말이냐면, 명상은 우리가 주로 뭐 하죠? 호흡에 집중하고 코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뭐 배꼽을 느껴본다거나 아니면 가슴을 느껴본다거나 그런 거 집중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 나오면 생각한 걸 인지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걸 반복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생각이 났는데 그냥 내 안으로 집중하는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나의 중심을 찾는 그런 거죠. 생각이 떠 있는 걸 다시 나한테 가져오고, 생각이 떠 있다가 다시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근력을 기를 수 있는 거죠. 근데 호흡 운동은 어때요? 위모프 브리딩 뭐 이런 거는 제가 가이드도 올려놨지만, 강한 호흡, 거친 호흡, 인텐스한 호흡을 20번에서 30번 아니면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한 다음에 숨을 홀드하고 다시 내쉬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 여기 부신에서, 심장 위에 있는 부신이란 곳에서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우리 뇌는 그걸 감지하고 우리 몸은 그걸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거의 1초보다 더 빨리 퍼진다고 하는데, 심지어 양도 0.5리터로 꽤 많은 양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코어에 있는 신경들을 활성화시키고, 자율신경계, 면역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그 신경을 느껴보고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간에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기르게 되는 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면역력도 좋고 건강하고 에너지도 좋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Proceeding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인가? PNAS에서 나온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 두 그룹을 이제 나눈 거예요.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한 팀은 그냥 명상하는 팀, 명상가들을 놔두고, 한 팀은 위모프 호흡법을 시킨 거죠. 인텐스한 호흡 한 다음에 홀드하고 이렇게 참다가 하고 이런 거, 한쪽은 그렇게 하고 이쪽은 그냥 명상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콜라이 바이러스라는 좀 강한 바이러스를 이렇게 주사를 놓는데, 두 팀 모두에게. 명상가 팀은 열도 나고 설사도 하고 막 토도 하고 막 그랬는데, 위모프 호흡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괜찮았던 거죠. 실제로 위모프 호흡법을 하고 나니까 면역계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T셀이라는 강한 세포가 그 바이러스를 바로 맞다이로 깨버리는 거죠. 그 상태를 만드는 게 저 호흡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런 사례를 안 들고 얘기해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호흡을 우리가 항상 쉬고 사는데, 우리 숨이 얕으면은 당연히 산소랑 뭐 혈액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숨을 열심히 쉬어가지고 이런 시스템들이 막 다 좋아졌어. 그래서 혈액도 잘 가고 산소도 온몸에 잘 전해지고 모든 장기에 이렇게 잘 전해주고 하면 당연히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냥 몸에만 좋은 게 아니고 사람도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이거는 뭐 찬물 샤워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명상, 리모프 브레이드 앤 찬물 샤워 이거 다 저한테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또 중심에 이것도 하는 게 똑같은 게, 제가 이거 100번 말한 것 같은데, 찬물이 퍽 오죠. 그래서 후 하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몸이 그럼 어떤 상태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이제 아드레날린 막 분비되고 막 코르티솔 나오고 막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죠. 막 나오는데 심지어 좀 더 큰 위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숨을 쉴 때는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지만, 찬물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온 고통이고, 너무 심해지면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죽음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런 위협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이런 게 분비되겠어요. 뭐 그러면서 도파민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그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게 이 찬무샤의 목표예요. 뭐 그냥 도파민 얻으려고 하니까 좋다니까 그냥 가가지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훈련인 게,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은 찬물이 오고 원래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숨을
고요해질 수 있어요. 점점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정신적으로 참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막 그렇게 찬물이 오는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은 우리 코어에 있는 신경계들이 막 다 깰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면역계도 그렇고 자율신경계도 막 깨면은 심한 찬물이 하면 진짜 막 장기가 이렇게 막 움직일 정도로 막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뭐 물론 그 자기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장기도 막 하면서 장기에서도 막 열을 내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막 몸에 변화들이 일어나겠어요. 그거를 내 호흡으로 안정화하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명상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강한 명상법.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개가 다 같은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앤드류 휴버먼도 얘기했던 게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은 앤드류 휴버먼이 자기가 실제로 겪은 일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건데, 자기가 이렇게 밤에 어디 가다가 갑자기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뱀이.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잘 못 보잖아요. 밤이니까. 근데도 놀라고 뱀이 나타난다는 걸 내가 인지하면 위기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위기니까 이 집중력이 확 이렇게 돼가지고 몸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가지고 뱀이 딱 바로 이제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쨌든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항상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뭐 우리가 단 한 가지 상황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건데,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놓는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반응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몸이 좋아지고 막 장기가 마사지되고 막 온몸에 혈액이 공급되고 이래서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격이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는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진짜로. 특히나 이제 뇌신경계 같은 거는 감정하고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막 이쪽에 있는 이런 근육들, 우리가 많이 지금 굳어있는 이런 근육들, 이런 것도 어쨌든 찬물 샤워하면서 강제로 그 신경들이 막 깨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내가 신경계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생기면은 당연히 이런 화 같은 것도 컨트롤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그냥 육체적으로 당연히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은 막 이런 것들이 막 긴장되고 이러는데, 신경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서 이걸 좀 떨어뜨릴 수 있고 좀 쉽게 릴렉스하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상황에서 나는 원래 이쯤 되면 화내고 포기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게 될 거고, 뭐 사람들 대하는데도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면 난 저런 얘기하는 애 싫어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더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랑 조금 생각이 다르네, 뭔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이 존재가 바뀐다는 거죠. 몸이 바뀌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면서 사람 존재 자체가 바뀐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찬물 샤워가 진짜 끌어당기는 법칙 아닌가. 이 끌어당기는 법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 상상해서 끌어당기면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사람들한테 베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뇌과학적으로 신경계를 더 깨워주고 이런 데 더 좋다고 이미 그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하는 사람들이 테크닉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지혜들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지혜들이 없으면은 내가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열등감이 있는지 이런 걸 잘 알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혜도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건 뭐 다른 얘기고, 오늘은 뭐 이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변했어 이런 걸 좀 얘기해 볼게요. 찬물 샤워나 명상, 호흡 운동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